오늘 우리는 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수업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발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속 빛나는 전구 안에 커다란 물음표가 보이시나요? 질문은 배움의 불을 밝히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뇌가 정보를 저장만 하는 창고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고의 공장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적 질문을 넘어 개념적 탐구로 나아가는 법을 중심으로 제 강의록에 담긴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끔 교실에서 이런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자, 답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0.1초 만에 저요!를 외치며 수많은 손이 올라오고 활기찬 답변이 쏟아지는 모습 말이죠. 참 뿌듯한 순간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 빠른 답변이 진정한 생각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억 인출이었을까요? 퀴즈쇼 버저를 누르듯 단답형 지식을 뱉어내는 교실은 활기차 보일지 모르나 사고의 성장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제 교사는 질문의 차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는 두 가지 무게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사실적 질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이 질문은 정해진 답이 있고 스마트폰 검색만으로도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뇌는 단순한 기억 모드에 머뭅니다. 둘째는 개념적 질문입니다. 왜, 어떻게, 만약에라는 키워드를 통해 답이 열려 있는 사고를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뇌는 검색 모드에서 사고 모드로 즉각 전환됩니다. 사육과 수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박물관 가이드처럼 묻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든 곳은 어디죠?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아우네장터요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사고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바꿔볼까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유관수는 왜 총칼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아이들을 고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신념, 희생, 책임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냅니다. 단순한 사실 암기를 넘어 신념에 대한 깊은 탐구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과학 시간에도 질문의 힘은 발휘됩니다. 강낭콩의 발화를 배울 때 식물 도감식 질문을 잃었습니다. 싹이 트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본 대로 물과 온도요 라고 기계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생명공학자의 시선으로 비틀어 볼까요? 햇빛도 없는 깜깜한 흙 속에서 저 작은 씨앗은 대체 무슨 에너지로 버틸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아이들이 씨앗 내부의 원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 떡잎이 바로 씨앗의 도시락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 생명 유지의 원리라는 거대한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 질문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교실의 질문 비중은 사실이 9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비율을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움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벽돌입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 사실적 질문으로 기초 지식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다만 그 벽돌을 쌓아 개념이라는 멋진 집을 완성하는 것은 교사의 개념적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로 체력을 기르고 개념으로 사고의 도약을 이끌어내 주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언제 던져야 할까요? 먼저 수업의 시작인 도입 단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법의 주문은 만약에
what if입니다. 6학년 도덕 법과 규칙 단원에서 법은 왜 지켜야 할까요? 라는 뻔한 질문은 아이들을 지루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세상에 모든 법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떻게 변할까? 이 질문 하나가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수업 속으로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전개 단계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하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습득한 팩트 A, 기온 상승과 팩트 B, 빙하 감소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라는 마법의 키워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논리의 다리를 건너게 해주세요.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단계에서는 배움이 교실 안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상 밖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때 던져야 할 질문의 본질은 바로 So what? 그래서 뭐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갈등 해결의 원리를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나 나아가 남북 통일 문제로 연결해 보는 것. 물의 순환 원리를 우리 집의 구체적인 물 절약 실천법으로 치환해 보는 것이죠. 종이 비행기가 창문 너머 드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듯 배움이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순간 공부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발문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테니스 랠리처럼 이어가는 꼬리 물기입니다. 학생이 삼각형이에요 라고 정답을 맞췄을 때 딩동댕 잘했어 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랠리를 중단시키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대신 학생의 답변을 받아 다시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럼 만약 변이 하나 뚫려 있어도 여전히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why와 how를 활용해 랠리를 이어가면 아이의 단편적인 지식은 비로소 논리적인 개념으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정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발문은 정교한 테크닉 이전에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요동치고 있을까? 라는 순수한 궁금함이 있다면 좋은 질문은 기술 없이도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질문은 곧 사랑입니다. 내일 교실에서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매끄러운 진행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고 자극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만 열심히 질문한다고 수업이 완성될까요? 선생님만 질문하려니 때로는 지치고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질문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법, 즉 학생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으로 교실이 들썩이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